자, HLB 지금 중규모의 패러다임 변화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IT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 급성장하는 부분이 IT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패러다임 변화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를 대나무와 도로에 비유를 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은 장자의 말을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에스모, 아스코, 네오파마, 그리고 코빙턴,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 리보세라닌 판매가 되고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에스마스코 최고 논문상을 받은 그런 약물 중에 FDA 승인이 나지 않은 적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항상 머리에 넣어 놔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규모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이 보통 인류의 이런 급성장하는 그런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타납니다. 어,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대량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류의 이런 문명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은, 그런 사건은, 정말 큰 사이즈는 100년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또 사건이 50년 정도에 한 번씩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고 중규모의 산업 패러다임, 이 부분도 엄청나게 큰 그런 패러다임의 시프트죠. 이런 산업의 주도권이 바뀌는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보통 한 20년 주기로 한 번씩 찾아옵니다. 20년 주기로 찾아오는데, 그냥 예를 좀 들어본다면, 가전을 계속 이렇게 가전으로 전자기기를, 전자기기 하면 뭐 TV, 냉장고, 선풍기, 아이마이,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런 패러다임에서 반도체라는 이런 산업의 쌀, 이런 패러다임이 이렇게 시프트가 됐죠. 그러면서 이런 가전도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이제 기업의 가치를 급성장시키는 부분은 이 가전하고 반도체하고는 일단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을 뭐 본다고 해도 그 전에 이 그냥 일반 전화, 유선 전화가 있었죠. 자, 유선 전화, 그리고 뭐 벽돌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벽돌폰 같은 거 최초로 나온 이런 휴대폰, 벽돌폰 이런 거는 엄청나게 컸죠. 그게 정말로 크고 무겁고 무전기처럼 생겼는데, 그게 한 대 뭐 2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런 폰이 나오고, 그렇게 그 다음에 투지폰, 폴더폰, 이렇게 접는 폰 이런 거가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하고 LG가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뭐 그런 시기를 겪다가 2007년쯤에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완전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손안의 컴퓨터, 이래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이 1999년도에 IT 주도의 큰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번 나타났죠. 어,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굴뚝주들, 뭐 화학주, 조선 뭐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가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죠.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패러다임 변화가 발생하면서 다음하고 새로운 기술 뭐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 상한가 30번씩 쳤죠. 상한가 10번 정도 치면은 너는 IT 주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적어도 한 15번 정도는 쳐야지 IT로 쳐주지 10번 치고 네가 어디에 명함을 내밀고 있냐 뭐 이 정도 분위기였죠. 자 이렇게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엄청나게 발생했죠. 자 지금 보시면 98년도 99년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 초까지 엄청났죠. 자 이렇게 시프트가 한번 발생했고 그리고 이렇게 거품이 꺼지긴 했지만 이때 살아남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살아남은 기업은 정말로 커졌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SK텔레콤 그리고 다음 카카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아마존이 이때 이제 엄청나게 또 올라갔다가 거품이 내려가지고 한번 꺼졌다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몇 배가 올랐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세계 전 세계 1위 부자인지 2위 부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2018년도까지만 해도 아마존은 부동의 1등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아마존닷컴 부동의 1등이었죠. 아마존닷컴의 이런 CEO가 그렇게 변화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승자 독식을 했죠. 아마존이. 그러면서 아마존이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제 CEO의 이런 부로 봤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 1등 아니면 2등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1999년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9년도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20년째가 좀 되는 시기죠. 이제 20년 정도 되면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 번 정도 나타날 만한 그런 주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때만 해도 IT 주들, 뭐 다음이나 새로운 기술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가장 비중이 컸죠. 전부 다 IT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흔들었죠. 자, 지금은 이 코스닥의 주가를 자꾸 흔드는 게 바이오주들이죠. 바이오주들이 지금 바톤을 좀 이어받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이오주들이 지금 개발을 엄청 십몇 년 동안 했죠. 십몇 년 동안에 개발을 쭉 하면서 계속 이렇게 뿌리를 계속 이제 밑으로 영양분을 한꺼번에 뽑아 먹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했죠. 자, 그렇게 작업한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그런 부분이 먼저 발생했죠. 먼저 발생해서 한번 올라간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미리 그런 성공을 맛봤죠. 자,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이게 길리어드 주가 추이죠. 길리어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얘들은 먼저 한번 시작했죠. 2008년이니까 뭐 한 2010년, 11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에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이제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길리어드를 뭐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2010년 정도부터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좀 본다 그러면 기술 격차가 뭐 한 9년에서 10년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차이 난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나갔죠. 그리고 일본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가버렸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대장을 잡고 있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뭐 글로벌 항암 신약 요런 부분 HLB가 지금 첫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그렇다고 좀 생각이 되고 아마존이 그때 엄청나게 잘 진행을 하다가 2003년도에 처음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적자만 봤죠. 계속 적자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적자만 보니까 이건 거품이다. 뭐 그렇게 좀 했는데 2003년부터 처음으로 흑자가 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빌 게이츠보다도 어, 아마존 CEO가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죠. 세계 1위 부자까지 올라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아 있죠. 이제 20년째 되는 여기에서는 바이오가 그런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년 정도에 한 번씩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렇게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고 그 선봉장에 지금 HLB가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미국 기업으로 치면은 아마존 정도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HLB 항암신약 성공하게 되면 길리어드가 144조 갔죠. 이렇게 2천억에서 144조 갔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진양곤 회장을 둘러싼 이런 상황들을 봐도 정말로 이런 대운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죠. FDA의 국장으로 이렇게 11월 1일 날 취임하죠. 스티븐 한 어, 리보세라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에스모하고 아스코에서 자문위원도 했고 암 전문가고 그리고 스티븐 한이 근무했던 그 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있는 그 시기에 리보세라닙으로 임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네오파마의 CEO가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 CEO가 지금 진양군 화장을 찾아와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정말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는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 진양곤 회장이 거의 뭐 세상이 중심인 양 지금 뭐 트럼프가 그렇게 리보세라님하고 관계 있는 스티븐 한 박사를 이렇게 FDA 국장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네오파마에서 찾아와서 리보세라님이 탑 오브 탑이다. 그런 부분도 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가 20년에 한 번씩 큰 산업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딱 20년 정도 되고 있죠. 아마 빅뱅이 일어난다면 바이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바이오는 한번 제대로 성공하면은 엄청난 수익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에 걸맞게 가는 부분 증명된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죠? 자, 이제 그렇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HLB의 상황을 보면은 대나무하고 정말로 비슷하게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업은 그냥 소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꽃처럼 꽃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 제각각이겠죠. 제각각이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빨리 쑥쑥 자라는 이런 대나무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대나무가 4년 동안에 뿌리만 계속 내리죠. 아주 크게 자라는 중국에서 나는 유명한 그런 뭐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대나무는 4년 동안 뿌리를 수십 메타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리보세라닙이 한 15년 정도 임상 준비하고 뭐 연구 개발하고 했죠. 그러고 죽순이 나오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죠. 대나무가. 리보세라닙 뭐 임상 상상 뭐 하고 성공하고 하는데 한 2년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그냥. 자, 2년 정도 된다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4416 정도 되죠. 4배 정도 가면은 대나무가 6주 만에 다 자라버립니다. 죽순 조금 올라오면은 에게게 이거 언제 올라왔나 이거 언제 다 크겠노 하겠지만 6주면은 그냥 못 쳐다보죠. 고개를 이렇게 위로 하늘로 봐야지 저 끝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5m 정도를 그냥 6주 만에 다 자라버리죠. HLB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상 성공하고 지금 네오파마 이런 부분 지금 조인트 벤처 되어 있고 유럽 쪽도 지금 한 건을 이렇게 할 같은 파트너십을 맺을 그런 제약사하고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FDA 승인은 지금 에스모하고 아스코를 받은 약물이 승인이 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럼 승인이 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고 일본애로 하게 되면은 일본은 또 일본에서 잘하는 뭐 야쿠르트나 어딘가로 이렇게 애로 해서 일본은 거기에서 팔고 유럽은 네가 팔고 또 한국은 생명과학이 하고 아시아 일부 생명과학이 하고 그 다음에 중동하고 아프리카하고 뭐 여기저기 인도하고 이런 데는 네오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미국은 엘리바가 하고 그렇게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나무 6주니까 여기서 한 6배, 4, 4면 4배라고 하면은 6, 4, 24, 24주 정도 되죠. 24주를 개월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는 이 판매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 미리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로 비유를 해보면 연구개발하고 임상할 때는 상당히 조심조심 해야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천천히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렇게 천천히 정체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5년 동안에 이렇게 연구개발하고 고속도로 정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국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국도에서 가다 서다 신호등 받고 서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고자 하는 독일로 비유를 해야 되겠죠. HLB는 글로벌 제약회사니까. 자, 톨게이트를 이제 이렇게 가다 서다 하다가 톨게이트를 이제 딱 만나는 거죠. 임상 3상 성공하고 이제 프리 NDA하고 뭐 이렇게 승인하기 직전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톨게이트에 딱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톨게이트 일단 딱 들어갔다 그러면 요즘은 하이패스가 있어서 톨게이트도 그냥 빨리 지나가죠. 싹 지나가고 여기를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 아우토반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삼성 성공하고 프리엔디 승인, 에로하고 판매하고 매출하고 유럽, 미국, 뭐 인도, 아시아 뭐 이렇게 다 판매하겠죠. 중국만 빼고 다 판매하겠죠. 그렇게 지금 계속 작업이 잘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아우토반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판매하고 매출이 나오는 부분 시간 문제죠. 그러면 그냥 달려버리는 거죠. 달려버리면 이 HLB의 주가는 제 가치를 순식간에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표본들도 많이 있죠. 자, 테슬라 이런 거 보면은 요렇게 하다가 차가 가다 서다 하다가 톨게이트 딱 진입했죠. 톨게이트 딱 진입하고 나서는 그냥 고속도로죠. 7개월 만에 10배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올라가죠. 5배 정도 올라갔죠. 7개월 만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고속도로 타고 1, 2, 3, 4, 5, 6개월 동안에 보면은 42%, 81%, 10%, 25%, 26%, 66%뭐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14%죠. 14%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고 조금 조정하고 다시 또 와버리죠. 18%, 20%, 35%뭐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 딱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가죠. 대나무가 죽순을 빼꼼히 이렇게 고개를 내민 이후에 그냥 자라버리죠. 15m 쫙쫙 15배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이 HLB 쪽
진양군 회장한테 정말로 큰 대운이 들어온 게 아니냐. 모든 정황들이 정말로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미국계 공매 세력들은 지금 사서 갚기 바쁘죠. 그렇게 열심히 1000억 이상 1300억 10월 달에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때 다 사서 갚았습니다. 손해 많이 보고 갚았죠. 그래도 이 정도로 갚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 이 공매 세력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찌라시 그냥 뭐 아주 후진국처럼 때리고 찌라시 때리고 때리고 대주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주가는 무조건 그런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점점 이제 눈치를 챌 겁니다. 그렇게 눈치를 채서 광풍이 몰아치게 되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딱 됐죠. 20년째 주가의 위치도 상당히 이런 상황이고 이때는 IT들이 전부 다 올라갔고 나머지는 뭐 별 볼일 없었죠. 지금도 바이오가 코스닥 쪽은 완전히 꽉 잡고 있죠. 지수 부분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선봉장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대장 역할을 할 그런 기업은 HLB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에서 아마존하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장 높은 시총 그리고 세계 1위 부자 아마존이 1등이냐 아니면은 빌 게이츠가 1등이냐 뭐 계속 그러고 있죠. 이런 기업 최상위권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이유를 보면은 빌 게이츠가 이렇게 윈도우라는 블록버스터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요거 하나 딱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이렇게 벌고 있죠. 최고 부자로 되어 있죠.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9, 윈도우 10, 윈도우 1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팔고 사용료받고 팔고 사용료받고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 1등 하냐 2등 하냐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하나면 되는 거죠. 하나 성공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그 다음에 파생되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리보세라님하고도 닮아있죠. 지금 바로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게 가난 부분이죠. 그리고 콤보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 중에 정말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5년 내에 5개 정도는 이렇게 신약으로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 진양군 회장께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다. 그런 이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장자에게도 좀 배워봐야 됩니다. 자, 이랬죠. 거래신 혼마는 이런 장자를 보면서 이런 심리를 또 배웠습니다. 자, 때를 기다려라 그러죠. 장자 외편에 원추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중국 남해에서 북해를 오가면서 살죠.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큰 나무에 내려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이 새도 엄청 중국 대륙이 정말로 멀죠. 이 새도 그래 날개도 아플 거니까 가다가 이제 쉬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 원추라는 새는 지조가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이 있죠.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앉지를 않습니다. 앉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날아갑니다. 계속 나무 있네. 너 나무? 그냥 난 필요 없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오동나무가 딱 보인다. 그러면 가서 거기 딱 앉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이거는
대나무 열매가 나와야지 나는 먹겠다.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대나무 열매 나올 때까지는 먹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목말라 죽겠어도 반드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감로천, 뭐 예를 들면 HLB, 주가, 뭐 나름대로 그런 기준 종합 이 시가총액이 있겠죠. 그런 시가총액을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은 마시지 않겠다 이거죠. 가격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신 혼마가 이 혼마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1700년대에 당대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면 배워볼 만하죠.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이 되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않으려고 했던 혼마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잘 또 이해를 했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해를 했겠죠. 그러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격이 오면 올 때까지 인내를 한 겁니다. 인내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인내가 중요합니다. 마이클 조단, 박찬호, 뭐 박세리 이런 사람도 결국은 이런 인내가 그런 노력도 있었겠지만 노력과 인내가 그런 대가를 만들어냈겠죠. 진양군 회장님도 이런 인내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얼마나 팔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 성공하면은 리보세란이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 항서제약 시총까지는 가야 된다. 지금 뭐 이렇게 올랐다고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에 성공할지도 실패할지도 모를 때 15만 원까지 갔었죠.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부분을 보고 때를 기다린 거죠. 이제 그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중규모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이 도래할 그런 시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